안녕하세요. 저는 비물박사 한무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 1, 2, 3인데 여기 빨간 글씨로 본 것처럼 위대한 활동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은 비물박사인데 또 호는 우리입니다. 빗물로 모두를 이롭게 하자는 뜻이고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사단법인 물과생명 대표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력과 경력도 있죠. 그걸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썼어요. 물관리라는 책. 근데 뭐 사람들이 세상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리고 또 공대 명예교수가 얘기하면 좀 딱딱할 것 같죠. 그래서 이걸 저는 쉽고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그리고 기후위기 얘기하면 항상 외국의 얘기만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극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사례 위주. 궁금해요? 한번 같이 갈까요? 그럼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오늘 제 강의는 크게 서로는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이 할 일 3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전지구적으로 홍수, 산불, 그리고 해수면 상승, 북극곰, 녹는 빙하 이런 식으로 외국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홍수하고 산불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되지만 빙하라든지 해수면 상승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환경 얘기를 하면은 다들 think global, act local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자 하는데 우리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는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로컬, 액트 로컬,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기후나 재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나는 기후나 재난 전문가가 아닌데, 물 전문가가 아닌데, 또 정부에서 잘 하고 있겠지.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뭘까? 내가 먼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앞에서 많이 강의하시는 분들한테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물 전문가가 아닌데, 기후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주 요새 유명한 사람을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는 건 잘 아시는데, 근데 여러분 축구 잘하세요? 못하지만 저분 잘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골을 몇 개 넣었는지, 골을 100개 넣었다, 한 번에 2개, 3개 넣었다, 이거 가지고 진짜 어느 분이 더 잘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노래를 잘 못해도 누가 노래 잘 부르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중의 호응과 관심에 따라서 박수소리가 막 크게 나면은 노래 저분이 잘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관리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내가 물관리를 모르더라도, 또 내가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 물관리 정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쉬운 숫자로 정책을 판단하자.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이번에 2골 넣었는지 4골 넣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듯이 정책도 숫자 가지고 판단을 하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호응과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되시죠? 우선 제일 먼저 3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수요 관리입니다. 수요 관리는 뭐냐면은, 참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아주 쉬운 지표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무게, 다이어트 할 때 지표 이용하잖아요.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다. 물관리도 그런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관리 지표가 우리 상하수도 공학이나 수자원 공학에서 제일 먼저 1장 1절이 나오는 게 그 지표인데 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LP판이죠?
또 요거는 CD. 그래서 LP판 위에 CD를 올려놓으면 뭐가 될까? 그러면 아주 웃기는 개그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P에다가 CD를 더하면은 LPCD라는 아주 중요한 지표, 리터 퍼 캐피타 데이입니다. 1인당 하루에 몇 리터씩 쓰는지, 혹시 앞에 계신 분 본인이 하루에 몇 리터씩 쓰는지 아세요? 아, 그게 문제네.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원생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네가 하루에 물을 몇 리터씩 쓰는지 알아봐라. 그거 아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 고지서가 있어요. 수도 고지서를 보면은 몇 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홍모군의 수도 고지서를 봤더니 4인 가족이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검침하니까 59일 동안 썼고, 여기 보면 79톤 쓰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은 7만 얼마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당 몇 리터씩 쓰느냐를 보게 되면은 총 물 사용량이 79톤이고, 그걸 사용기간 69일로 나누고 4식구로 나누면은 0.335인데, 여기서 한 가지 환산. 1톤이 1000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홍모군의 가족은 하루에 한 사람당 335리터. 그래서 홍모군의 LPC는 335다. 이렇게 볼 수가, 계산할 수 있는데, 집에서 이런 영수증 보면 계산할 수 있죠. 저는 요거를 초등학생한테도 숙제를 내줘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초등학생한테 내는 숙제를 우리한테 내주다니 하고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쓰다니 이제부터 줄여야 되겠다. 이걸 계산하는 순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35리터가 얼마나 많은지 보면은, 뭐 대한민국의 서울에서는 평균 286리터를 씁니다. 동경은 230리터, 런던은 140리터, 뭐 브리스번은 140리터 이렇게 쓰는데, 이쪽 사람들이 홍모군보다 3분의 1밖에 안 쓰니, 그럼 이분들은 화장실 갈 때 이렇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는지? 그것도 아니고, 목욕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할 거 다 하고도 140리터를 쓰니, 저것이 바로 기술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서 홍모군의 수도고지서는 자기 집에서 쓴 것만이에요. 근데 자기가 쓰는 거는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도 쓰고, 사무실에서 쓰고, 또 가게에서도 쓰고, 그러니 이거보다 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모군은 물 사용 면에서는 좀 약간 좀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를 볼 수 있고, 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옆에 분들과 계산해가지고 나는 200리터다, 나는 500리터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물을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이제 호주의 브리스번이라는 데서의 그 물 사용량, LPCD의 변화인데, LPCD는 1인당 물 사용량이죠. 2000년대 초에는 그때까지 300리터 썼어요, 1인당. 근데 호주에 뭐 밀레니엄 드라우트라고 해가지고 세천년, 뭐 천년 만에 오는 가뭄 때문에 큰일 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 절약을 하고 정책을 피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한 10년 만에 140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우리도 300 정도 쓰면은 우리도 저렇게만 하면 140까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또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보면 다 크다고 그러잖아요. 뭐 모든 게 큰데 그 큰 걸 좋아하는 나라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법으로 정했어요. 2025년까지는 1인당 208리터를 쓰자. 안 그러면 벌금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189리터까지 쓰라고 하고 있으니 다 저게 실현 가능한 수치고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보니 우리도 좀 우리 300리터 정도 되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수돗물 값이 싸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보니까 요건 이제 뭐 각 도시마다 다른데 마침 울산시의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해봤습니다. 근데 수돗물 값은 쌉니다. 근데 수돗물 값 쓰면은 또 그만큼이나 그보다 많게 하수도 요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기본 요금을 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2023년, 24년, 25년 할수록 점점 매년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30톤 정도를 지나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톤당 30톤 전까지는 2,000원 정도 되고 30톤 이상 되면 3,0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저건 가정용이고요. 옆에
그 일반용, 예를 들어서 사무실, 학교, 그리고 뭐 식당 이런 데서 쓰는 뭐 백화점 이런 데서 쓰는 건 더 비싸요. 1톤당 4,000원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이거보다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1톤을 뭐 수돗물값이 쌉니다. 그런데 수돗물 1톤을 쓰면 내는 돈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을 하면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숫자로 나오고 또 지금 수도 요금이 매년 올라갈 추세니까 또 아니면 하수도 요금 매년 올라갈 추세니까 물을 절약을 하면 진짜 돈을 버는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우리 집에서 애들이 뭐 자녀들이 아니면 동생들이 뭐 용돈이 부족하다고 징징 매는 그런 집이 있죠.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도대체 얼만큼 쓰는데 혹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의하면서 서로 줄여서 할 건 다 하면서도 돈을 적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경우입니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되게 이제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우리 물 부족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징징대면서 달라는 대로 다 줘. 이제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 좀 현명한 집이라면은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이 아니라 뭐 다시 말하면 물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댐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래 맞아 댐을 줘야지 라는 집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 어디에 얼만큼 쓰는데 혹시 이거 좀 줄이면 안 될까? 뭐 근데 불편을 느끼면서 할 필요는 없고 불편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현명한 집처럼 물 관리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관리라는 말이 있는데 수요 관리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더 많으니 공급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족해 그럼 댐을 만들자. 공급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시설 확충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탄소도 들고 또 수원도 없고 그리고 댐에 만드는 적지가 부족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안은 아까 용돈 달라고 그랬을 때 도대체 어디에 얼마큼 쓸 때 요금 좀 적게 쓰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를 적게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리 가물어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수원이 있습니다. 절수를 하는 거하고 또 공짜로 떨어지는 수원, 빗물을 이용하게 되면은 공급을 늘리지 않고도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를 하자. 뭐 사실 전기 분야에서는 수요 관리라는 걸 많이 했죠. 전기가 없으니 불 한 등 끄기. 안 쓸 때 뭐 콘센트 빼기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물도 왜 못하냐 이거죠. 물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자.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 양치할 때 컵 쓰기? 아니면 뭐 빨래 뭐 할 때 한꺼번에 하기? 근데 그거는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또 그만이고 거꾸로 되거든요. 제일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보면 그런 거 있죠. 큰 놈부터 잡자. 제일 큰 놈이 뭐냐? 아주 쉽고 제일 큰 놈. 아주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수세변기를 한 번 누를 때 몇 리터씩 나가는지 아세요? 이건 초등학생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탱크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제가 잰 변기는 가로가 40cm, 세로가 15cm, 높이가 20cm인데 높이가 전체 통의 높이가 아니고 수심까지입니다. 했더니 12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누르세요? 뭐 큰 거 한 번 누르고, 근데 그 조그만 거 누르는데 대여섯 번 누르는데 제가 좀 나이가 먹으니까 고령화가 되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는 물 사용량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걸 많이 눌러서 그렇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휴지를 닦고 버릴 데가 없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누르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담배 꽁초 버리고 누르고, 아니면 개가 실내한 것도 닦아서 버리고 누르고, 이런 거 하면은 한 번에 할 때마다 12리터, 12kg, 아니면 맥주 조끼 2리터짜리 6개 이렇게 지금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안 하고 아주 정확하게 정직한 사람, 아니, 아주 진짜 친환경적인 변 누를 때만 쓰는 사람은 뭐 6번이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72리터를 쓰는 거예요. 72리터. 72리터가 1리터짜리 페트병 72개 또는 그보다도 72kg의 물을 자기가 화장실 갈 물을 갖고 와라 그러면 제 몸무게만큼의 물을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 그만큼 갖고 오는 거예요. 72kg? 만약에 20층 사는 사람이면은 그 20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게 바로 탄소입니다. 그래서 저 화장실 수세변기를 좀 다시 보자. 사실 제가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서울대학교 변기를 교체했던 것이 MBC 뉴스에 나오고 있으니 한번 보실까요? 화장실에 변기 물을 내릴 때 버리는 물이 너무 많지 않느냐.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물을 혁명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장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실을 한 번 쓸 때 물은 얼마나 사용할까요? 양변기 한 번 사용에 쓰이는 물은 13리터,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한 번 작동엔 4리터, 손 한 번 씻는데도 1리터의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이 양변기는 일반 변기의 30% 물만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장난감 블럭을 뿌려 실험한 결과 물 4.5리터만으로도 블럭은 모두 쓸려 내려갔습니다. 기존의 S자형 배관을 일자형으로 바꿔 수압으로 밀어내는 방식이 아닌 중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소변기에 뿌린 붉은색 잉크도 물 0.2리터면 말끔히 씻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꼭지에 포말을 일으키는 장치를 장착하면 0.5리터로도 충분히 손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술로 이 건물에서만 한 달간 줄인 물의 양은 200톤 정도, 약 50만 원의 수도 요금이 절감됐습니다. 가장 많은 물 사용량이 변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변기를 초절수형으로 바꾼다면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의 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물 스트레스가 높은, 즉 필요량에 비해 강수량과 숫자원이 모자라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올 여름부터 이 같은 절수 시스템을 중앙도서관과 기숙사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 요새는 더 좋은 변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4리터씩 쓰는 변기, 뭐 4리터보다 적게 쓰는 변기들이 많으니 뭐 제품 무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서울대학교에서 500개의 변기를 바꿨어요. 500개의 변기를 바꿨더니 그 다음에 봤더니 1년에 2억 원의 물을 상하수 요금을 줄였어요. 톤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2억 원을 줄였다는 것을 보고 변기만 바꿨고 그리고 변기 바꿨다고 해서 뭐 불편함을 느꼈으면 이거 변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도 저렇게 줄였다는 걸 알았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전체에서 바꾸기 전에 제가 있는 35동의 변기를 바꿔봤습니다. 바꾸고 계속 카운터 한 번 누를 때마다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걸 카운터를 계속하고 유량계를 해서 한 달 정도 두고 봤더니 아주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어요. 저 그래프를 보면은 노란색인 것은 변기 교체하지 않았을 때의 물 사용량이고 밑에 파란색은 변기를 교체한 다음에 물 사용량이 확 줄어든 거예요. 사실 뭐 학교에서는 뭐 화장실밖에 더 씁니까?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밥 해먹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결국 모든 게 거의 대부분의 화장실용이니까 화장실 변기만 바꿔도 물 사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제가 숫자를 봤더니 변기 한 번 누를 때마다 12.26리터가 나가던 것이 바꿨더니 5.03리터로 바뀌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 숫자가 사용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새는 것이고 사용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망가져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게 사용량이 많은 도서관이나 또는 여성들의 사용량이 많은 인문대 쪽으로 바꾸자고 해서 이제 500개를 바꿔서 그 효과를 봤는데 서울대학교는 변기가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전체 절수 변기를 확대를 했을 때는 뭐 많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거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은 계산해 봤습니다. 그 물 사용량을 줄이고 물을 사용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를 따져봤더니 고리원자력 절반을 줄일 수 있다.
도리원자력에서 발전량의 절반만큼을 줄일 수 있다. 변기만 바꾸면. 뭐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건 진짜 변기만 바꾸면 물 사용량을 줄이기도 하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 절수 변기 주의보가 있습니다. 진짜 다들 우리는 절수 변기 썼어. 그런데 진짜 재보면 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그 절수 진짜 변기인지 아닌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생활뉴스입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 건물에 설치된 절수형 변기가 실제로는 일반 변기와 똑같이 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최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수형 변기를 설치한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입니다. 변기의 물 사용량을 측정해봤습니다. 1회 사용량은 10.5리터, 절수형 변기 기준인 6리터보다 4.5리터나 많아 일반 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수도권 10여 곳에서 측정한 결과도 평균 11리터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변기에서 배관 크기만 줄이다 보니 막힘 현상이 많고 이 때문에 물의 양을 일부러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막힘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방식의 절수형 변기가 이미 개발돼 있지만 물 사용량에 대한 관리나 제재가 없다 보니 쓰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옛날에 13리터, 15리터짜리 정도 썼는데 현재 미국의 환경보호청, 우리나라 환경부 같은 데서는 4.8리터 이하 되는 것만 팔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절수형 변기를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절수형 변기만 써도 전국적으로 매일 9억 원어치 수돗물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우선 변기의 물 사용량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표기되면 물 사용량을 조작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자연스럽게 절수형 변기가 정착되리라 봅니다. 전문가들은 생활용수의 25%가 변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절수형 변기 사용은 가장 손쉬운 수자원 확보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가짜 변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겉모양은 겉에는 절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물을 좀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도록 이 워터 센스라는 마크를 붙이고 각각의 변기에다가 나는 몇 리터짜리라고 지워지지 않게 쓴 거면 팔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렸더니 한참 후에 환경부에서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환경부에서 절수 설비의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대변기는 1회 4리터 이하는 1등급, 5리터 이하는 2등급, 6리터 이하는 3등급이라고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못 가짜, 그러니까 실제랑 다르게 썼든지 아니면 절수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내야 된다라고 바뀌어서 이제 슬슬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슬슬 절수 변기가 보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으면 어떤 거 쓰시겠어요? 1등급이죠. 같은 값이면 좀 비싸더라도 1등급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물 부족 국가에서 그거부터 해야 된다. 근데 1등급도 변기 제품이 여러 개가 있고 2등급도 여러 개가 있으니 기왕이면 1등급부터 쓰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데 쉬운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존에 있는 수세변기를 깨자. 사실 벽돌장 하나 넣는 걸 많이 얘기했는데 벽돌장 하나 넣으면 몇 리터가 세이브 되냐면은 벽돌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1 높이 하면 1리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변기에다가 벽돌을 한 장 넣는 것은 1리터짜리 애국입니다. 근데 13리터짜리를 4리터로 바꾸면 9리터짜리 애국입니다. 근데 벽돌 한 번 넣다가 변기를 안 받고 벽돌만 넣었을 때 잘 안 되면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럼 애국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물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되니 기존의 수세변기를 다 깨자. 깨면 요 사기, 독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골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갈이나 이런 것처럼 골재로 쓸 수 있으니 폐기물 걱정은 하지 마시고 수세변기를 깨자. 그리고 가짜 절수변기, 나는 내가 물 부족의 주범인 것을 안다. 자기는 절수라고 그러지만 사실 절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명절 때 부모님 댁에 수세변기를 1등급으로 교체해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카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등급은 좀 비싸고 3등급은 좀 싼데 싼 거 쓰지 말고 어차피 바꿀 때 한 번 할 때 1등급으로 하자. 왜냐하면 여러분 1등급 시민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절수 목표를 정하자. 우리 연초에 맨날 다이어트 목표를 하잖아요. 연말까지 몇 킬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몸무게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공하는 거 못 봤습니다. 목표치를 정하고 매달 목표치, 매년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이걸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2030년까지 현재 1인당 300리터인 것을 230으로 줄이자. 다 같이 우리 정부에게도 그런 목표를 정하게 하고 우리는 옆에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뭐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뭐 여러분 축구 못해서 알잖아요. 숫자 놓고 올해 2025년인데 몇 리터를 줄였냐, 앞으로 2030까지 230 될까? 그래서 안 되면은 푸시를 하고 잘하는 사람은 박수 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2030, 230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요새 뭐 연말에 건배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30 하면은 여러분 230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다 같이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 올해 2030, 230이 올해의 건배사로 채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두 번째입니다. 빗물 관리입니다. 보면은 기후 위기로 나타나는 문제가 가뭄, 홍수, 단수, 싱크홀 보니까 다 물과 관련돼 있고 빗물과 관련돼 있어요. 비가 안 와서 가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고 단수 때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빗물 모아뒀으면 저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싱크홀은 지하수를 많이 빼먹어서 그렇다. 그러면 많이 빼먹는 만큼 빗물을 지워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 문제는 전부 다 빗물과 관련돼 있고 또 불 문제는 폭염, 산불 이런 것도 다 빗물과 관련돼 있어요. 더울 때 물을 쫙 뿌려주면 시원하잖아요. 산에 물이 있으면 산불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모든 기후 위기로 나타나는 문제는 물 문제와 불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 빗물과 관련돼 있으니 빗물 관리를 잘하자. 빗물 관리 어떻게 하죠? 이겁니다. 버릴 것이냐 모을 것이냐. 버릴까요? 모을까요?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로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모으고 있습니까? 했을 때 아니라고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모으고 다 버릴까 했을 때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다 산성비라는 생각.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그렇게 쓰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라도 어긋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오죠.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산성비 나쁘다고. 근데 아주 간단한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스카치 테이프처럼 생겨가지고 좀 찢어서 물에 담기면 색깔이 변하는데 그 색깔을 여기다 맞춰가면은 대충 얼마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건물에 올라가서 깨끗한 쟁반에다가 비 오는 날 깨끗한 쟁반에 모아서 재봤더니 진짜 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과학자, 정치가, 어르신 다 산성이니까 산성비라고 그러겠지.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저 엘리베이터 박스 위에 있는 지붕에 있는 떠지는 빗물을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빗물이 지붕에 있는 먼지만 묻자마자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정도 더 뒀더니 중성이 되더라. 이거는 초등학생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리트머스 시험지만 주면 다 알 수 있으니 깜짝 놀랐죠. 여태까지 한 번 산성비는 영원한 산성비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떨리자마자 중화되는, 그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산성비는 영원한 산성비가 아니고 중화된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여기 떨어지는 빗물은 산성 아니냐, 그럼 대머리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산성이 얼마나 무서운 산성이냐 했을 때 콜라는 2.5인데 이제 숫자 한 단위가 10배, 세 단위는 1000배거든요. 콜라가 산성비보다 1000배 셉니다. 오렌지 주스는 한 500배 셉니다. 그리고 어떤 온천수는 2.1 정도에서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피부의 산성도가 산성비의 산도는 똑같아요. 5.5. 여자분들은 화장품 이렇게 검색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피부의 산성도를 검색하시면 5.5. 이게 바로 산성부의 산성도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비문을 한 지 20년 됐는데 산성비 때문에 대머리 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오신 걸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마일리지라는 개념을 했는데 물이 깨끗합니까? 뭐 그러는데 뭐 하늘에서 떠지는 빗물이 뭐 대기오염 물질 들어가서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좀 과학적으로 얘기합시다. TDS라는 게 있어요.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1리터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다 끓이면 증발되면은 소금이 났잖아요. 그게 35g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35,000mg per 리터, 35,000 ppm 이렇게 되는데 한강 하류부터 재보면은 한강 하류는 좀 세죠, 높죠. 올라갈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라는 개념, 한강 산에는 마일리지가 짧아서 오염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적고 내려오면서 마일리지가 길어지면서 오염물질이 많아지니까 점점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건물에 있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여기는 물론 대기오염물질 3똥 정도는 있을지 모르나 공장 폐수 안 들어갔고 사람 똥 오줌 안 들어간 걸 개런티할 수 있으니 이거를 약간만 처리하거나 처리 전혀 안 해도 생활용수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일리지가 제일 짧은 물을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빗물을 모을 때 어떻게 홈통을 다시 보자는데, 홈통을 보면은 뭐 건물마다 홈통 있잖아요. 홈통이 뭐 이쪽 홈통이 여러 개 있는데 이쪽 홈통과 이쪽 홈통의 거리를 10m 정도 잡고 이쪽을 10m 하면 홈통 하나가 커버하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그리고 연간 강수량이 1300mm인데 그중에 뭐 우수를 띄고 1m라고 봅시다. 1000mm.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홈통은 100제곱미터 곱하기 1m, 100톤이죠. 100톤의 가장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물공장이다. 근데 물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했죠? 그대로 하수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가 막 내려가다 보니까 넘쳐가지고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도 죽일 정도에 되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리고 물공장인데요. 가장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물공장인데 더 중요한 건 재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공짜 물을 다 버리다 보니까 버리는 건 물론이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뭐 동전 생기면 저금통에 넣잖아요. 저는 빗물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저금통을 만들자. 저금통을 만들면은 연간 100톤의 물을 저장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데 통이 작으면은 그 일부라도 한 50%라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물을 쓰기 때문에 멀리서 물을 안 갖고 가도 되고 그만큼만. 그리고 그게 하수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 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침수가 됐다 그랬을 때 그 침수되는 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각 지붕에서부터 왔으니 지붕에서만 조금만 잡아주게 되면은 강남역의 침수를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조금 지금 설계한 것보다 작은 시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폼통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통 이름을 빗물 저금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학교 옆에 인헌고등학교에 제가 빗물 탱크 3개를 만들어주고 과학반의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통에다 그림을 그려라. 그랬더니 구름빵 그림도 그리고 돼지 그림도 그리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친밀감을 가지게 한 다음에 이 물을 가지고 이제 뭐 청소용수 아니면 조경용수 또는 텃밭에 쓰는 걸로 하다 보니 사실 이 물의 양은 얼마 안 됩니다. 뭐 금액을 치면 얼마 안 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운전하면서 빗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빗물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뭐 시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빗물을 모으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저는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이 또 자기 학교에 가가지고 다시 이런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서 제가 갔더니 반겨주신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통 많이 보시잖아요. 뭐 큰 파란색 통인데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동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렸더니 그 동네 분들의 그 숨어진 미술 실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빗물이 얼마큼 모였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빗물은 자연의 축복.
빗물은 작물의 보약이라는 그 구호도 넣어서 빗물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자 이거죠. 이게 갑자기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 남자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요 시점에 요 남자가 나랑 재혼해 줄래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러잖아요. 아니,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 재혼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 뺨을 맞을 일이죠.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빗물은 이용입니까? 재용입니까? 한번 썼습니까? 안 썼는데 왜 재용을 쓰냐? 지금 그래서 하수는 재용이 맞습니다. 한번 썼던 거를 다시 쓰는 거니까 재용이 맞는데 빗물은 이용입니다. 근데 빗물이 재용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빗물은 워낙에 나쁜 거였어. 누가 뭐 썼든지 하여튼 나쁜 거니까 그걸 쓰려면 하여튼 돈 들여서 하여튼 기분 나쁘지만 뭐 쓴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환경부의 물 재이용법에 빗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있으니 법 안에 빗물이 있으니 이건 재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민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말도 안 된다. 뺨따기 만드는 식의 그런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빗물을 몰라요. 빗물을 쓸 수 있다는 걸 몰라서 제가 유엔에다 얘기해서 Rain School Initiative in Monsoon Region. 몬순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해서 홍수와 가뭄을 매년 겪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디부터 바꿀 것이냐? 학생들부터 바꾸자. 우선 학교에다 빗물시설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빗물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는 바뀔 것이다. 또 더 좋은 거는요.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그 부모들도 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손녀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요 손녀딸이 학교에서 배운 거를 다 식구들한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막 지적해주면서 그런 걸 보면서 학교에다가 가르쳐주고 요거를 그 사회에 전파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레인스쿨 이니시에이티브를 했더니 유엔에서 맞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유엔 워터 액션 어젠다에 제 제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슬슬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메콩 지역에도 빗물 시설 만들어서 레인스쿨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학교는 어디든지 있으니 그 학교에다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저도 제 손녀딸이 다니는 학교에 빗물 탱크를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여기다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꾸자. 어른들은 잘 안 바뀌는데 애들로부터 바뀌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저기 보면 BTS라고 썼는데 BTS는 다 알잖아요. 방탄소년단 지금은 군대 갔지만 군대 간 사이를 이용해서 제가 BTS를 만들었습니다. B는 빗물의 BI고 티처 스튜던트. 학교마다 빗물의 특별반을 만들자. 그래서 그 학생들이 빗물에 대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또 그걸 사회에다 전파시키는 걸 하자. 그래서 BTS, 레인스쿨의 BTS가 하는 일들은 또 활동들은 BTS예요. B는 뷰티. 그림을 그리자. 빗물 탱크에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게 놀고 문화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게 있고 T는 테크니컬 쪽으로 비가 오는 양을 측정을 하자. 세종대왕 만드는 추구기 같은 걸 갖다 놓고 측정을 하고 수질을 측정을 하고 수량을 측정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질과 수량 모니터링을 하고 S는 이걸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자. 이런 거를 해서 뷰티, 테크니컬, 소셜 쪽으로 BTS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BTS가 군대가 있는 상황에 잠깐 제가 BTS가 더 커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까지 했는데 첫 번째는 수요 관리, 두 번째 빗물인데 재밌으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할 일, 위대한 할 일, 산 촉촉 운동입니다. 우리는 봄마다 산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불이 나서 보니까 헬기가 와서 멀리서 물을 퍼가지고 와서 물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방차가 와서 호수를 이용해서 막 푼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짐 20리터짜리 등짐을 진 사람들이 올라가서 끄고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막 번지고 있는데 밤이 되니까 못 뜨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 번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에 의존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소방차도 그렇고 등짐도 20m 올라가서 껐는데 다 떨어지면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또 내려갔다 다시 오는 동안에 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현명한 방법은 불을 끄는 건 물이다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 물 중에서 생각하지 않은 물이 있다. 빗물. 빗물은 우리나라 1년의 강수량이 1300ml니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1.3m를 다 채울 수 있는 물이거든요. 그거 다 버리고 물이 없어서 건조하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빗물을 잘 이용해서 불을 끄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사실 근데 그래서 제가 물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하여튼 물모이라는 거는 그냥 물을 모아두는데 별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계단식 논 같은 거 있죠? 계단식 논 있는데 산불 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저기 놓으니까 비가 오게 되면 홍수를 받아주기도 하고 땅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저쪽은 지하수가 풍부하고 뭐 이런데 저렇게 물을 모아두자. 아니면 둔벙이라는 걸 만들어서 물을 모아두자 하는 것이 전통적인 물모인데 제가 이 물모이라는 걸 제안합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벌써 대규모 물모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저자한테 얘기해서 이거 좋으니까 내가 책을 번역을 하겠다. 그래서 번역을 하고 제 번역한 책의 이름은 빗물과 물순환이라는 책으로 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슬로바키아의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2019년 5월에 노원구에다가 우리 대학원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다 거의 다 여학생들인데 여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여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잘 만들어 놓고 이 이름을 뭘로 줄까 처음인데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마침 그때 이런 영화가 유행했 때가 있어가지고 어떤 학생이 그걸 물모이로 하자 그랬더니 다들 만장일치로 여기 이제 이 시설이 빗물을 모아두는 이 간단한 시설들을 물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 만들었고 어떤 때는 삼척 같은 데는 한 30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관악산 옆에 있는 보덕사에다가 물모이를 만들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근데 마침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는 1년에 강수량이 1300ml입니다. 1년 동안 내리는 빗물 다 모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높이로 전 산을 다 채울 수 있는 물인데 그걸 다 버려놓고 건조하다고 하니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그 물을 좀 모아주면 되지 않겠는가. 커다란 시설 말고 조그만 시설을 전체 면에 걸쳐서 조그맣게 만들게 되면 그 시설을 저는 물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모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4분의 건장한 남자가 2시간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갑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관악산입니다. 오늘 맑은 오후에 4분이 와서 한 2시간 동안 지역에 있는 그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간단한 물모이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튼튼하게 만들어졌죠.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비가 온다면은 여기서 비가 흘러내려서 잠시 멈춰서 홍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촉촉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산불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이용해서 산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이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여러분의 산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런 물모이를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로컬 액션의 가장 첫 번째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지역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이 물모이를 만들고 이게 괜찮다. 뭐 앞으로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캐나다, 미국도 산불이 나서 난리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물모이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엔에다가 또 다른 제안했습니다. 산촉촉 운동을 하자. 민관이 협력해서 만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산촉촉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이거야. 그러면서 올렸는데 저 유엔 기관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실 유엔에서는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여기다 올려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한테 호응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촉촉 운동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마운틴 리하이드레이션 무브먼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산촉촉이 더 쉽죠. 산을 촉촉하게 하자. 이거 다들 뭐 보면 산불이 나는 이유는 산이 건조해서 그렇대. 그거 다예요. 뭐 기후위기다, 산이 건조하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산이 건조하다면 촉촉하게 하자. 뭘로? 빗물로. 빗물을 잘 모아두는 것도 뭐 이렇게 턱만 둬가지고 거기에 모이게 하면 거기서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산촉촉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런 메아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기 계시니 나무를 심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1950년대부터 이 노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식목일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식목일날 나무를 심었는데 요새는 나무를 거의 다 심어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우리 손녀딸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도 모르고 근데 우리 딸은 알고 어르신들은 다 알고 그래서 이 노래가 있으니 지금은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물을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산에다 빗물을 심자. 산에다 물모이를 만들자. 기후위기 벗어나게 빗물을 심자. 라는 노래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목일에는 나무 말고 빗물을 심자. 빗물을 심는 건 뭐냐면 그 산에 널브러져 있는 쓰러진 나무들 같은 걸 이용해서 턱을 만드는 거예요. 또는 돌을 이용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산이 지저분해졌는데 지저분한 그 나무를 구루터기 같은 거 다 빼가지고 하니까 산이 깨끗해지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다 빗물을 심자라는 운동을 그리고 산촉촉 운동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지금은 싱크 글로벌 하는 사람은 이제 그만 하시고 액트 로컬하는 얘기 좀 합시다. 액트 로컬.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그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을 많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액트 로컬. 뭐 물 전문가 아니더라도 기후 위기 전문가 아니더라도 손흥민 선수처럼 하면 되는데 여러분 물 전문가 아니지만 쉬운 숫자로 정책을 판단하자. 지금 현재 몇 리터를 쓰고 있는지, LPC가 얼마인지, 그리고 왜 그 장비만 의존하는지 산불을 끌 때, 그리고 빗물을 왜 다 버리는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관리 잘못하는 선수를 교체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체할 수 있지 않아요? 잘못하는 선수? 바로 선거 때 시장이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 국회의원한테, 후보한테 몇 리터 쓰세요? 산 촉촉운동 어떻게 생각하시오? 물어보면은 금방 또 검색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B 후보한테, C 후보한테, D 후보한테 물어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물어만 보세요. 어느 선수가 골 제일 많이 넣었어? 막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다. 물 관리를 지식이 없더라도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을 낼 사람이고 여러분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저걸 아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할 일을 다시 정리하면은 수세변기 깨서 1등급으로 교체합시다. 두 번째, 레인스쿨을 만듭시다. 학교에서부터 이걸 모으기도 하고 애들을 가르치자. 그리고 물모이를 만들어서 산촉촉 운동을 하자는 요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두에 의한, 여러분이 하는 거죠. 모두를 위한 우리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연, 그리고 후손까지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홍익인간 철학을 가지고 하자. 그리고 모든 물의 관리인데 물이라는 것은
하천에 있는 물만 물이 아니고 강물부터 시작해서 산에 있는 물 다 포함하면 그게 물이니까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든 물의 관리를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힘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낼 사람이고 투표권이 있으니까 우리 지도자들한테 요 할 일을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호를 또 2개를 했었는데 하나는 2030, 230 아시죠? 2030, 230, 2030년까지 230으로 230m를 줄이자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빗물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뭐 산불 끌 때도 빗물이 중요하고 홍수 뭐 이런 거 했는데 빗물이 중요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빗물이 돈이라면 버리겠냐. 그래서 제가 이 2030, 230에 운을 맞춰가지고 비돈, 돈. 빗물은 돈이다. 라는 이 2가지 메시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면 그러면서 빗물을 모아서 지구를 사랑하자라는 말로 제 발표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